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초반부터 계속 빠지더니 장중 내내 플러스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계속 버텨왔었던 25,500원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추세를 다시 하방으로 꺾어 버렸습니다. 한 번에 눌림목은 올 수 있다 엄지는 드렸으나 지수 대비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이 드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하락에 대한 고민과 이슈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를 좀 내어드리고 있고 새로운 계좌, 새로운 마음으로 개설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그리고 오늘 매수 타점 공유를 드렸는데 시황 분석이나 종목 추천도 드리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게임빌 같은 경우는 5에서 6% 정도 일부 청산을 드렸고 여기 보시게 되면 노란색 부분은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게임빌 한 5에서 6% 1차로 청산을 좀 드렸는데 손절 포함 누적으로 좀 수익률을 본다면 10월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5% 정도 수익을 보여드렸고 11월은 오늘 청산으로 인해서 한 35%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본다면 큰 수익률이 아닐지 몰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장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대체로 시장에 대한 관심과 수급이 몇몇 테마로 편중되는 이런 심화 과정이죠. 이런 상황에서 원전 테마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반부터 밀리는 흐름을 이어가더니 끝까지 플러스 전환 없이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3.7%로 이렇게 꽉 찬 음봉으로 흘러내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시장이 가는 종목군들만 가고 좀 소외가 되었다라고 해도 지수 대비 4% 가까운 이런 하락이면 조금 과도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크게 걱정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주가는 이어갈 수 없으며 횡보를 하다가 이슈와 테마가 살지 못했으니 주가가 조금 밀려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의 큰 악재나 가치가 변동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장은 순환매가 돌면 가장 빠르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건 또 원전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000원을 깨고 내려온 부분은 좀 아쉽지만 횡보도 하고 어느 정도 눌림목도 보여줘야 물량을 더 담을 수 있는 기회 만들어질 수가 있고 더 큰 하락을 또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연말이고 뉴스케일 파워와 또 SMR 빠르면 또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집트 원전 수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EU 텍소노미 원전 포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대만의 탈원전 투표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전 세계 에너지난을 잡고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당장 원전으로의 복귀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우리 편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종일관 하락에서 회복을 하고 또 하락에서 회복을 하고 혼조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약 보합권에서 마무리, 코스닥은 강 보합권에서 혼조세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좀 지루했다. 이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락에 무게를 두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시점도 있었으나 뚜렷한 주도 종목 부재로 하락이 지속되었습니다. 요즘 시장은 메타버스라던가 NFT 관련주들 그리고 게임주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라면 잘 가지 않는 모양새가 강해지고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정책을 규제하기보다는 진흥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자 이런 의견도 내비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꺾이지 않을 테마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이 450억 정도 순매도가 되었고 기간이 1,900억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1,100억 외인이 매도를 했고 기간이 한 320억 정도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기는 했으나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이런 수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끝까지 기대를 해볼 수는 없었겠죠. 강세 종목은 쭉 강세, 약세 종목은 쭉 약세. 오늘 시장 좀 편차가 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아도 좋은 소식은 사실 없었습니다. 뭐 악재 아닌 악재 소식도 들려오긴 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베트남서 수십억 세금을 추징당했다. 단순 착오 모두 냈다. 두산 비나는 최근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약 36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액 가운데 12억은 행정 위반에 따른 벌금, 나머지는 두산 비나가 세무당국이 추징한 체납액과 이자다. 부가가치세 축소 신고, 법인소득세 및 직원소득 일부를 축소해 신고를 했다며 납부를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두산비나는 단순 계산 실수라며 관련 세금을 모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보시면 52시간제로 적자, 신고리 5호기, 6호기 협력업체 20곳 작업이 중단이 되었다.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작업을 중단했다. 협력업체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사를 보이콧한 것이어서 사태가 지속하면 가뜩이나 준공이 미뤄진 5호기, 6호기 건설 사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변국 원전에 다시 눈길을 줘도 메르켈은 탈원전이 좋다. 프랑스, 영국 등이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으로 다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독일 총리는 주변국의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탈원전이 자국 경제를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지라도 탈원전은 옳다라고 강조를 했고, 유럽연합이 원전에 대해 지속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16년간 독일을 이끌어온 메르켈 총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탈원전을 주장했고 독일 국민 대부분도 이에 동의를 했다. 그러나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독일은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보다 40% 줄이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산업계와 가계의 전기세 부담도 많이 늘어났다. 저는 이 기사들을 좀 다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기자들도 어쩔 수 없이 관련된 기사를 만들어야 한다. 압박감도 있겠지만 주가 흐름이 안 좋을 때 이런 기사들이 뜨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일부러 안 좋을 때 의도적으로 내는 건지는 의심스럽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별일도 아니었죠. 두산 비나 베트남 자회사가 단순 계산착오로 입장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납입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납입을 진행되었다라고 밝혔는데 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한울 5호기, 6호기 작업 중단 뭐 이걸로써 해서 주가를 빼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이미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두산중공업은 주기가 이미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늦춰져서 진행이 되었었죠. 문제는 독일인데요. 현재 유럽은 원전에 대한 두 가지 파로 나뉘어서 가는 상황입니다. 독일파 재생에너지 찬성 그리고 프랑스파 원전 찬성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모습인데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실패를 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화석연료의 사용이
더 불가피할지라도 탈원전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 독일이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량을 상당히 늘리면서 이런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수송을 해오는 가스관 승인 절차에 제동이 걸리며 또 유럽 내 가스 가격이 훨씬 더 치솟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럽은 최근 바람도 잘 불지 않아서 풍력에서 나올 수 있는 전력량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원전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독일, 여러 나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겨울철이 오고 에너지난이 더 심해진다면 두 손 두 발 들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시게 되면 단순 수치만 봐도 큰 자금의 유입은 없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수급 자체가 외인이나 기관 모두 나가면서 개별 종목 또한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전 테마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좋은 수급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죠. 외인은 오늘 11만 주가량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19만 주 순매수가 되었고 개인이 33만 주가량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늘 12만 7천 주 순매수가 되었는데 얼핏 보면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왔는데 주가는 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단순 종가 기준으로 파악을 하시면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 그리고 연기금까지 활발하게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결국에는 주가를 마이너스 3%까지 끌어내렸고 일단 외인의 전체 매수와 또 전체 매도만 보더라도 오늘 두 중에게 외인은 큰 관심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오늘 12만 주 들어오면서 어제 이탈된 부분을 이렇게 채워놓은 느낌이지만 전체 매수는 100만 주 이상 들어왔다가 또 88만 주 이상 나간 게 결과치로 볼 수가 있겠죠.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 이상하게만 본다면 사실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수급만으로 주가가 움직여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여기 지난 10일 수치만 보더라도 외인, 기관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았고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2.6%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인, 기관, 프로그램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 보통 주가가 상승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주요 외국계 유입과 이탈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주체가 더 많이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게 또 수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보시면 어제 비율이 9% 이상이었고 오늘은 3분의 1, 한 3%대로 좀 떨어진 모습인데 주가는 오늘이 한 3배 정도 더 빠졌습니다. 주가와 공매도 항상 비례관계 한다고 볼 수도 없겠고 여기 보시면 대차 잔고 수량이라던가 잔고 금액은 조금 줄어든 이런 상황이지만 상환이 안 되면서 크게 줄여나가진 못했는데 아마 오늘의 하락을 기다렸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환도 많이 되고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도 어느 정도 줄인 그림을 또 내일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트 흐름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주가가 어제는 5일선 그리고 11선을 이탈한 이후에 오늘까지 강한 음봉으로 밀어내면서 21선까지도 이렇게 이탈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인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더 빠지게 된다면 다음 지지라인은 24,000원이 될지 아니면 23,500원을 깨고 또다시 121선까지 빠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내일 수급이 들어오고 좀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하는 이런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지만 추가적인 이탈도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예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안 된 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18,000원, 19,000원에서 27,000원까지 가준 이후에 최근 한 10일 동안은 간간히 버텨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항을 뚫어내지 못했으니
좀 조정을 받다가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나 아니면 조정을 이렇게 하다가 또 밀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사실 크게 동요되진 않으실 겁니다. 무료 방에서는 내일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일단 추가 매수는 24,500원에서 600원 구간으로 좀 잡아드렸는데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 수익이든 손실 구간이든 추매는 낮은 곳에서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하시고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반전을 좀 기대해 보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0월달 누적으로 45% 정도 수익 내드렸고 11월 현재 35% 수익 진행 중입니다.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계속해서 무료로 관리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